안녕하세요. 엉투일기의 엉클 케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에 오르면서 지난 주간은 3대 지수가 다 플러스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이 10월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하여간 단기적으로 그 주가가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는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그래도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또 그렇게 보면서 뭔가 그 뒤에 있는 그런 그 자본주의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참 그 잡이 없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최근 들어 올해 들어 점점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참 소개드릴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아주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들척들척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휙 보게 된 그런 책입니다. Too Much Money라는 책이고요. 저자가 사실은 좀 이력이 특이합니다. 권호상이라는 현재는 벤처 캐피탈 회사의 창업자 겸 대표인데 서울대 기계설계공학을 졸업을 해서 카이스트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기계공학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프랑스에 가서 MBA를 받고 금융 감독원 그러니까 그 공대 쪽 업무를 접고 이제 금융 쪽의 일을 계속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뭐 금융 감독원, 뭐 도이치뱅크 홍콩 지점, 뭐 영국 그 캐피탈, 그다음에 뭐 그 글로벌 경영학 교수, 뭐 카이스트 기술경영학 겸직 교수, 뭐 이런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금융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 금융계 1%를 위한 그런 부의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게 강화가 되고 그러면서 가진 사람들은 더 갖게 되고 갖지 못한 사람들은 가질 기회조차도 어, 가질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그 불평등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그런 금융기관들이나 뭐 이런 그 회사들을 통해서 시스템들이 어떻게 그렇게 돼 왔는지 그 와중에 금융의 빈틈들을 이용을 해서 금융의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방법론적으로 어떤 것들이 생겨났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이 실제로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걸 알고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일반적인 지식과는 상관없이 그런 그 단순히 투자를 통해서 용돈 좀 벌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와서 이 금융시장에서 뭔가 이익을 내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 투자의 상대 당사자들이 그렇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들이 어, 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그 지식 차이에 의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툴 차이도 되게 많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거냐 뭐 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이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크게 4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1부, 2부, 3부, 4부에서는
금융 기법이라고 할까요? 메솔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도덕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들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방향성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장 값이 오를 거를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파는 것.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투자인 거죠. 장기적으로 적정 가치 대비 낮아져 있는 그런 주식을 사서 적정 가치가 올라갈 때까지 투자하는 그런 가치 투자나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성장주를 사서 그것이 오르고 나서 파는 뭐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의 투자인 것이고요. 그것과 반대로 그 값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해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사실은 갚지 않고 할 수 있지만 개인들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제약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들이 각각의 주식에 대해서 주가에 차지하는 그런 영향성이 너무 커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뭐 아직까지 살아있죠. 네, 1부는 이제 그런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2부는 차익 거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익 거래는 롱숏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롱숏은 실제로 이제 오를 만한 것과 내릴 만한 것들을 같이 사서 오를 때도 이익을 내고 내릴 때도 이익을 낼 수 있게. 그렇지만 이걸 전체를 하나로 샀을 때보다는 수익이 좀 적죠. 그렇지만 오를 때도 이익을 낼 수 있고 내릴 때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안전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 차익 거래, 롱숏 전략을 이용을 하는 그런 것을 해치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펀드를 해치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를 크게 해서 어쨌든 원하는 정도의 수익을 오를 때도 이익을 얻고 내릴 때도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레버리지의 단점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것들이 잘 동작을 하지만 최근과 같이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의 변동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레버리지가 감당 못할 레인지로 튀어나가게 되면 그래서 헤지펀드 회사들이 레버리지도 흥하다가 하루아침에 레버리지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경우도 사실은 뭐 불인 경우에도 뭐 상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레버리지를 하고 인버스에 대해서도 레버리지를 할 수 있죠. 뭐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차입을 해서 쓰는 것이고 그걸 몇 배까지 해줄 것이냐에 대한 것, 시스템에 대한 것들인데 실제로 3배짜리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30%가 내리면 다 날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버리지로 흥한 자, 레버리지로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3장은 이분법 내기인데요. 그 복권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박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룰렛이나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이것들을 한동안 도박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었고 아직도 장내에 이 옵션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 나라들이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역할을 하지만 해지를 위해서 쓰는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이것이 극단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엄청난 레버리지로 투자가 되는 경우에 그것은 도박과 같다, 홀짝과 같다라는 것이죠.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옵션 상황이나 뭐 풋이나 콜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공매도가 어떤 주식에 얼만큼 걸려 있고 하는 것들은 단기적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견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미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연금술이죠. 공익임선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들은 환상을 통해서 그 가치를 보여주지만 그것들은 결국 공허한 것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소나 그 다음에 이제 거래 통행세 같은 것들, 수수료 같은 것들, 증권거래소, 그 다음에 각 증권사에서 거래 수수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거죠. 당구장에서 우리 어렸을 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구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내기 당구 뭐 2시간, 3시간 치면 결국 따는 사람은 없고 당구장 주인만 돈을 벌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래나 뭐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적혀 있는 책이고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대단히 유용했던 책입니다. 이제 각 옵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롱숏, 헤지펀드에 대한 용어와 스퀴즈, 이런 공매도의 역사와 그 다음에 누가 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어서 그 자체로 금융 투자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속에 우리의 탐욕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읽어볼만 하고, 이것들을 읽어보면 참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적당히 해서 용돈벌이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으로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 금융시장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남아서 어떤 금융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금융 거래의 메커니즘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서 그걸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 책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